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이른바 성완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문 대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느니, 차떼기 정당의 피가 흐른다느니 등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대통령 후보를 또다시 꿈꾸는 분의 발언치고는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성완종 의혹과 관련해서 반성하며 자중하고 있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 대표 역시 자중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 노무현 정부 때 특별 사면을 받을 때 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 사면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문 대표는 그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은 11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해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이 받은 823억 원보다 액수가 조금 적었을 뿐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적게 받았든 많게 받았든 일단 받았다면 남 탓만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823억 원이 차떼기라고 비난한다면 113억 원은 무슨 떼기인지 노무현 후보의 최측근이 문 대표가 답해주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당사를 팔고 천안연수원도 국가에 헌납해서 불법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도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은 의원들의 세비를 탈출하고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원이 정당에 유입된 불법 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사회 환원의 방법으로 견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당 이름은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까지 계속 바뀌어져 왔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지금이라도 불법 자금 113억 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4.29 재보선은 잃어버린 지역 개발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4.29 재보선 선거 지역 4곳 중에서 3곳은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공석이 된 곳입니다. 이들 지역을 다녀보면 유권자들은 입을 모아서 잃어버린 3년을 호소합니다. 해당 지역의 전직 의원들이 이념을 쫓고 정쟁을 벌이느라 시급한 지역 현안을 챙기지 못했다고 개탄합니다. 4.29 재보선은 묻지마식 야권 단일화로 잃어버린 3년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4.29 재보선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진 잃어버린 지역 개발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어제 통합진보당 출신의 이상규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묻지마식 야권연대의 향수에 젖어 있는 야권의 부태는 현명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7년 야당 독주를 종식하는 변화가 서울 관악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지역 일꾼으로서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겠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폭력의 자유는 없습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1주기를 맞아서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시위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찰 차량 71대 파손, 경찰 74명 부상, 시민 11명 부상, 경찰 장비 368점 파손 및 분실, 이런 경찰청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폭력에 한 의경은 귀가 찢어지고 또 다른 의경은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폭력의 자유는 없습니다. 주말의 과격 폭력 시위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소화기 분사, 물총으로 먹물을 쏘고 우산, 물병, 계란, 모래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경찰 버스에는 빨간색, 검정색 등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노끈으로 묶어서 버스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바퀴를 새꼬챙이로 찔러 구멍을 냈습니다. 경찰에 직접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고 평화적 시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시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월호의 아픔 뒤에 숨어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 폭력 세력은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관계 당국은 공공의 안녕을 해치고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폭력 세력과 유가족과 건전 시위대를 엄격히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불법 폭력 세력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의 보호막 뒤에 숨어서 국가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365일이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3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복지부가 장애인 38,560가구에 대해 방문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복지에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차별을 덜 느끼고 있어 장애인 복지 향상은 전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 확률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의 정서를 돌보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취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 취업 복지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며 장애인의 불편과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는 272만 6천 명으로 인구 100명당 6명꼴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고용에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